닷컴 버블 때는 경기 확장과 금리 인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버슈팅이 왔죠. 지금은 경기 확장과 금리 인하가 닷컴 버블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국면은 무엇일까? 반등이 온다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상승장 이후에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마지막 버블, 즉 큰 하락이 추가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버블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증시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다. 닷컴 버블 이후에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 버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버블이 재현될지의 여부. 자, 먼저 이번에 나온 이 조정이 시즌 종료에 조정이 되려면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 경기 침체가 있는가? 또는 버블 붕괴를 낳을 수 있는 실적 급감, 주도주들, 특히 AI가 되겠죠? 실적 급감이 있는가? 이런 전제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일단 뒤에서 말씀드릴 남아있는 감세 호재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닷컴 버블과 현재 유사성을 살펴보자면 아무리 상황이 어떻고 조정이 어떻게 나오고 그래도 경기는 확장 중에 있다. 확장 국면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 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금리는 인하되는 국면이다. 이것은 닷컴 버블과 똑같습니다. 이 상황이 닷컴 버블과 현재 매우 똑같은 유사점이고요. 닷컴 버블 때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세밀하게는 2000년 3월 정도인데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자, 마지막 조정 안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 24년 작년 9월 달이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발생했고요. 한 번의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온 상태다. 물론 닷컴 버블 때는 이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오버슈팅을 이어가다가 폭락으로 연결이 된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금리 인하의 국면이죠. 자, 이러한 닷컴 버블과의 유사성 그리고 금리 인하의 경제적인 환경.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버슈팅이 남아 있을지 아니면 다시 빠질지. 다시 빠진다면 이미 버블이 나온 것이고 여기서 버블은 끝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실적 대비 증시 반등이 너무 적었다. 즉 밸류에이션은 오버슈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닷컴 버블 때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 그리고 지금 올해 중에 나오게 될 트럼프의 감세 정책. 자, 트럼프 1기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감세 정책이 일어났죠. 2017년도 중후반기 법인세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감세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이때 증시가 반응을 했는데 어떤 형태였냐면 증시는 급등했다. 물론 이후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발표 이후에는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감세 정책 발표 후에 증시가 급등한 사례가 트럼프 1기에도 똑같이 나타났는데 이 이유는 주가는 실적이 함수이기 때문이죠.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 연동의 형태, 주가 모멘텀의 근원 자체가 실적이라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올해 중반기 하반기에 나올 이 감세 정책에 대한 발표, 이게 생긴 다음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 사실상 미래에 발생할 미확정 호재인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감세가 된다면 감세 자체는 추진력을 얻기 위한 그 발판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관세로 인해서 경제 환경, 증시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수준은 S&P 500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 조정이 이미 나왔다면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증시에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17년도 감세와 이번 감세의 차이를 간략히 보면 총 비용이 1.5조 달러 그리고 현재는 4조 5천억 달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3배 이상이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요. 법인세 15%, 18% 논의 중이지만 이때와 이때의 감세 규모를 따져보자면 굉장한 차이가 난다. 트럼프 1기 대비 3배 이상 규모라는 것은 증시에 가져올 긍정적인 여파도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감세 발표는 중반기 그리고 하반기 중에는 발표가 있어야만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에 의회 통과가 가능하다. 그럼 만약에 중하반기에 이 감세가 발표된다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오버슈팅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버슈팅의 또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감세가 트럼프의 목적이라면 관세 리스크는 추진력을 얻기 위한 단순 수단일 뿐이다. 결국 이로 인해 나오는 성장은 결국 증시 부양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면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이면 지금 현재 수준의 조정은 충분해 보인다는 거죠. 4월 2일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죠. 폭풍 전야다. 트럼프가 관세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발표를 할 것이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물론 4월 2일에 관세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어떤 수준까지 발표가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날이죠. 하지만 이 불확실성은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미 상당 국가들은 국가별로 미국 정부와 빠른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미 1기 때 트럼프의 행태를 보았기 때문에 무작정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들 또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빠른 협상에 임하고 있다. 현대차도 먼저 질러버렸죠. 30조, 29조 투자하겠다. 트럼프, 너네 그럼 관세 없다.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되면 트럼프도 굳이 경기 둔화, 우려 맞아가면서 공화당, 강경파, 반대에 맞으면서 감세 정책 진행하는데 차질을 빚을 그런 인물이 아니죠. 물론 관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 일부 협상 수단일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이 감세 자체가 4조 달러 이상 굉장히 큰 규모의 비용을 요하기 때문에 일부 재원 마련에 이 관세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목적 자체가. 하지만 상당 부분의 기본적인 트럼프가 하는 이 관세 협상 안에서의 행동은 협상 수단으로 보인다. 물론 4월 2일에 일부 보복 관세의 가능성도 있다. 불확실성이 분명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자면 실효 관세율은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4월 2일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함께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폭탄을 얹어줄 것 같지만 이미 어느 정도 조정폭으로 리스크 반영이 되고 있다면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4월 2일이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는 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마이너스 10.5% S&P 500 조정폭을 보면 과거 닷컴 버블 때 수시로 나왔던 조정폭이었어요. 그러면서 증시는 계속 우상향했다. 이건 오버슈팅 구간의 특성입니다. 뭐냐면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가는 자리에서는 자 이때 굉장히 10%가 넘는 조정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의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실적 대비 실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적보다 우상향하는 이런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민감해진다, 취약해진다. 특히나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국채 금리가 위로 뻥뻥 조금씩 튀는 구간, 하락하다가 튀는 구간이 오면 증시가 이렇게 10%씩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또 국채 금리 내려가다가 반등하는 국면 오면 어떤 악재 때문에 반등하면 증시도 또 한번 출렁이고 이런 형태가 계속 마이너스 10% 내외로 반복이 되었다. 이건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실제 이번 상승장에서도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13.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9, 마이너스 14.7 물론 이건 나스닥이지만 그리고 S&P 500은 이거보다 하락폭이 좀 적었죠. 이번에 마이너스 10.5였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조정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닷컴 버블의 전조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후에 나오는 대형 ABC 여기 상승에 대한 전체 조정 팔란티어인데요. 증시가 이렇게 빠질 가능성 팔란티어에 해답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되는 분들은 이 팔란티어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 후 다시 빠질 가능성을 타진해보면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매우 좋은 흐름이고요. 무엇보다 매크로적, 환경적인 닷컴 버블 시점과의 유사성 이걸 따져보자면 지금 상황은 나빠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잦은 형태로 나왔던 이 마이너스 10% 수준의 이런 빈번한 조정 또한 이번에 나왔던 10% 조정을 빌미로 해서 또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도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관건은 이게 되겠죠. 이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반등 후 다시 빠질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 리스크만 조심하면서 오버슈팅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우리 계좌 상황은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반등 후 다시 빠지든 5파 오버슈팅이 나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저점인 종목, 그리고 올랐지만 다시 한번 빠질 종목, 그리고 지금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지금 바로 수익을 취해야 되는 국면이에요. 지금은 반등 국면이다. 이건 파동으로 선별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런칭한 제 파동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투자 인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인생의 전환점을 제 강의를 통해서 맞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그냥 노하우를 장착한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기준점이 생기는 것이고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언제 내가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수강생분들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극찬하는 이 강의가 왜 그런 극찬을 받는 강의가 됐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고정 댓글 통해서 후기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수강하셨을 때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될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장이 지금 누군가에겐 어렵겠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쉽습니다. 지도를 보고 하는 투자, 그것이 바로 파동의 장점이고요. 자, 이런 형태의 파동에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시나리오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이건 지수뿐만 아니라 종목별로 다 해당이 되겠죠. 팔란티어,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슬라, 아이온큐 모든 종목들이 각각 다른 파동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제일 먼저 사야 될 것인가? 파동을 알아야 효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점 매수 플러스 대응, 그리고 파동을 통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 이것이 있으면 지금 향후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든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투자 인생이 지속되면 될수록 자산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원리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여기에 맞게 내 자금 관리, 현금 비중, 종목 선택,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셔서 2025년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랄게요.